네, 오늘의 수업 내용은 화석 연료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럼 먼저 석탄입니다. 석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죠. 영상 보죠. Ko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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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Kohle, Kohle, tralala, Ko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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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ubdidu, Kohle, Kohle. Ja. Oh Mensch, guck mal, neues Kohlevideo von Gronk. Da ist noch Kohle. Kohle, Kohle. Also kohletechnisch, ne, das habe ich ja zum Glück noch nie erwähnt, dass diese Karte kohletechnisch echt zugeschissen ist. Das ist ja ein Traum. Tralalalala, tralala, tralala, tralalalala, Cholera. Tralalalala, tralala, tralala, tralalalala. Ja, ist ja gut. Die Kohle nehme ich auch noch mal mit, weil ich so eine alte Mineralienhure bin. Da ist noch Kohle. So. 석탄이 만들어진 모습은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탄. 이건 뭐냐면 식물의 나뭇잎 같은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요, 그 위에 무언가 퇴적층이 덮어버릴 것이고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석탄은 쉽게 말하면 과거에 식물이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층, 그것이 압력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탄화가 되어 생성된 것입니다. 석탄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탄소가 많은 정도에 따라서, 적은 정도에 따라서 2탄,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지는데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석유보다는 매장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비하면 현재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동도 석유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업혁명에서 동력자원이었고요. 가치연수는 130년. 석유보단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와도 연관성이 큽니다. 석유의 특징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요, 석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겸해서 관련된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러 엠코TV의 엠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랭킹 차트의 주제는요, 석유부자 만수르가 보여줬던 진정한 돈의 힘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어떤 머니파워를 보여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머니파워를 알아보기 전에 만수르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는 사실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석유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왕자인데요.
개인 자산 36조, 가문의 총재산은 약 1000조. 이게 끝이 아니겠죠.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에미리트 경마 사업과 석유 사업을 통해 1초당 무려 13만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요. 자, 그럼 이 많은 돈으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만수르는요, 우리가 게임에서 즐기는 풋볼 매니저를 현실에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를 어느 날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바로 사버립니다. 맨시티 인수와 동시에 그가 남긴 한마디, 진정한 돈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후 맨시티의 빚 7,300억 원을 일시불로 갚아버리고 약 6천억 원을 들여 호비뉴, 테베즈 등 최고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팀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는데요. 놀랍게도 만수르가 인수한 지 3년 만에 맨시티는 진짜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2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하면서 진정한 오일머니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만수르는 비밀리에 한국의 한 구단에도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독자적인 운영을 하겠다며 구단 측에서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만수르는 경기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위해 그야말로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경기하러 이동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2,400억 원을 들여 전자석 퍼스트 클래스를 갖춘 전용 비행기를 사주기도 하고, 부상에 대비한 전담의사를 고용하고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 최고급 시설을 갖춘 호텔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선수들의 쾌적한 여가 시간을 위해 선수와 선수 가족에게 고급 자동차의 신모델을 제공해줘서 맨시티 선수들은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 사랑은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줬는데요. 더 많은 팬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 증축은 기본. 한겨울 추위에 떨며 응원하는 팬들을 보고는 안되지 우리 팬들 추우면 안되지 하면서 전자석에 열선이 장착된 의자를 세팅하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야, 선수만 힘드냐? 팬들도 응원하려면 힘들 거야 라고 하면서 맨시티역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요. 선수뿐만 아니라 팬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팀의 팬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네요. 현실판 풋볼 매니저를 신나게 즐기던 만수르, 이제는 현실판 심시티까지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관중석을 더 늘리고 더 큰 경기장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초호화 시설을 갖춘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포츠센터, 카지노, 6성급 호텔, 오페라 하우스 등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과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지으면서 처음 약속한 진정한 돈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 만수르가 구단주가 되었을 때는 돈만 뿌리면 전부인 줄 아냐며 다른 팀 팬들뿐만 아니라 일부 맨시티 팬들에게도 큰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요. 팀뿐만 아니라 팬들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에 이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석유는 유기물 시체가 오랜 세월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특징, 신생대 3기층 배사구조에 많고요. 신생대 3기층 배사구조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습곡 배웠죠? 지층이 구부러지는 것을 습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습곡 중에서도 위로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이곳을 배사라고 합니다. 배사.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습곡의 높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즉 석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석유는 신생대 3기층 배사구조에 많고요.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편재성이 높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서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의 남쪽과 서쪽,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UAE, 카타르 이런 곳들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쪽에 대부분 40%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이곳에만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국제이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으니까. 석유의 세 번째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의 세 번째 특징은 자원민족주의입니다. 산업에서 중요한 석유를 무기로 외교적으로 힘을 내세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석유값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죠. 대부분 나라의 산업이 휘청휘청 거렸죠. 이런 것들을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해서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석유의 네 번째 특징은요, OPEC, 석유가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민족주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석유수출기구 OPEC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석탄보다 국제이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석탄과 석유의 이동 모습이고요. 빨간색은 석유, 파란색은 석탄이죠. 석유가 더 이동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석유의 종류를 알아보면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석유가스 많은데요. 전부 다 끓는 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요, 이제 유전이나 탄광 지역에서 가스가 나오는 걸 말하고요.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도 있답니다. 도시가스, 버스, 청소차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란, 러시아, 카타르가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연합에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천연가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천연가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어요. 태워도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산성비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하지만 석유보다는 열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화냉동 기술, 기체를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안녕! 불타는 얼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이 가스가 물과 함께 얼면서 생긴 것으로 미래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 동해에 엄청난 양이 묻혀 있는데요. 일본이 공공연하게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동해 깊은 바다에서 캐낸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을 붙이자 확 타오릅니다. 정부는 수출을 통해 울릉분지에 6억 톤가량이 묻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15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하고 똑같습니다, 성분이. 그래서 이것을 개발만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현재 우리가 한 5,00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화석 에너지 양이다라고 이렇게. 정부는 2014년까지 시험 생산을 마치고 상용화 기술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인근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공공연하게 욕심을 드러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대체 에너지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韓国も私メタンハイドレートに目をつけ竹島周辺で再来年にも採掘を開始すると言っています。日本の領海内ですよ。このままでいいんですか？ 우리 정부는 매장 지역이 독도에서 한반도 쪽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다며 일본의 야욕을 일축합니다. 독도 이 사건 난 뒤로 일본이 독도를 150조 때문에 그런다면 속된 말로 그냥 미치겠습니다.
공동 의료 수역인가요? 울릉도 밑에서 우리 동해 쪽까지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미묘합니다, 지금. 하지만 독도가 한일 양국이 관리하는 공동 수역에 있는 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두 나라 간 자원 전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